전남 구례의 한 마을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거대한 철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철탑 아래로 다가가자 날카로운 전기 소음이 귓가를 때립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 보면 선로에서 찌릿찌릿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 주민들이나 이 농민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농사 짓고 그러는 데 있어서 위험을 느끼고 있죠. 정부는 이 일대에 2031년까지 송전선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과 신장수를 송전선로로 잇는 이른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더 들어서면 동네가 망가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대기 위한 전기고속도로가 지리산 자락에 들어서면 건강에 대한 불안은 물론 외지인의 발길마저 끊겨 결국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는 땅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살려 안 오니까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죠. 장성 등 전남은 물론 전북, 충청 지역의 반발도 큽니다. 충북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초강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이런 신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 이런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은 국가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역의 거센 저항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건축 부지. 2달 전 서울대는 이곳에 AI 센터를 짓는 걸 검토하겠다며 입찰 공고를 냈다 며칠 만에 내렸습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입니다. 전자파나 열쇠 근성이나 소음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선 데이터 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했지만 행정 심판 끝에 지난해 겨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설사가 주민들을 고발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삭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정보 처리를 위한 서버와 정보통신 장비 등을 보관, 운용하는 시설로 이미 180개 넘게 운영 중이고 80여 개가 추가 건립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고 데이터 전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설 상당수가 도심에 있는데 주거 지역에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는 걸 꺼리는 겁니다. 또 전기와 물을 많이 써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와 배터리 화재 우려에 전자파가 극심해진다는 막연한 공포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화재 조기 탐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센터 인근에 기준치를 넘어가면 빨간색 불이 켜지는 전자파 신호등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6곳에서 배출된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에 불과했습니다. AI 개발에 우리보다 한참 앞선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립 갈등이 곳곳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안심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관리 책임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978년 부산 기장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8개.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뺀 26기가 현재 가동 중이고 4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30기에 더해 2037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2기를 더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운 계획은 아닙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때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던 겁니다.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둘지 AI 강국을 위해 전력 생산에 집중할지 정부는 결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AI를 많이 쓰는 서울대의 경우 전기료가 2년 만에 50% 늘어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강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미 25년 내 원전 300기가와트를 더 짓기로 결정한 상황. 더 뒤처지면 AI 강국이 영영 불가능할 정도의 치열한 AI 경쟁도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국민 의견도 물었는데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돌고 돌아 원전으로 왔지만 정부가 계획을 보류했다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 핵 폐기물 처리나 원전 사고 가능성 등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정책을 정당화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첨단 기술 도시로 불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도심이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북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의 불이나 10만여 가구가 정전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를 마비시킨 건 구글의 무인 택시 웨이모였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로 도로를 누비던 차량은 신호등이 꺼지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That one's been stuck there for like 5 minutes. There's absolute mayhem outside the Waymo depot here. AI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전기가 끊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AI 발전이 반도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It's a power and it's sort of the ability to get the builds done fast enough close to power.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도 관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자체가 AI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되다 보니 미국은 심지어 노후 화력 발전소 60%의 폐쇄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This is just one more piece of that puzzle, one more thing that adds to that cumulative impact of the air pollution in the neighborhood. 이는 우리나라도 곧 마주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 인프라, 이 두 가지가 모두 뒷받침돼야 미래 AI 주권 확보의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